안녕하세요. 박경리 문학관장 김남호입니다. 오늘은 2023년 토지문학제 병사리 문학대상 동화 부분 수상작 이미주 당선자의 동화 저 아이를 조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맡으셨던 배유안 동화 작가와 황선열 문학평론가께서는 저 아이를 조심해에 대해 이 작품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서사의 복선 구조를 잘 살리고 있다. 오래 연마한 듯한 문장이 매끄럽고 미끄럼틀에 이입된 작가의 시선이 따뜻하여 동화의 미덕을 잘 살리고 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미주 당선자는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시고 2023년 경상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분에 당선되셨고 2022년 KB 창작동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동화 저 아이를 조심해는 하동문인 옆에 이은하 시인의 낭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를 조심해. 새로운 그네야, 저 아이를 조심해. 왜냐고? 내가 놀이터에서 오래 살았는데 저런 아이는 처음이거든. 저 아이는 말이야, 늘 콧살을 찡그리며 놀이터로 와. 미끄럼틀을 타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나에게 다가오지. 저 아이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나를 발로 차기도 해. 내가 들어도 궁금한 아이지? 지금부터 그 아이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게.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 아무도 나를 타지 않았어. 왜냐면 미끄럼틀 표면의 온도가 뜨거워서 살갗이 될 수도 있었거든. 나는 간만에 일광욕을 즐겼어. 매끈한 피부가 구릿빛으로 빛나고 있었지. 멀리서 그 아이가 뛰어왔어. 아이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 나는 손을 빤히 내려다봤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예상외로 아주 예쁜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고 있는 거야. 예쁜 돌멩이를 보자 안심이 됐어. 그렇게 뽀얀 돌멩이는 처음 봤거든. 나는 다시 일광욕을 즐겼어. 그때였어. 아이가 돌멩이를 내 미끄럼틀 표면에 치기 시작했어. 그럼 그렇지. 저 아이가 그냥 넘어갈 애가 아니지. 몸에 힘을 주었어. 저깟 돌멩이 하나 때문에 금속 뼈대의 자존심을 구길 수 없지 않겠어? 빠지직. 돌멩이가 반으로 갈라졌어. 안에서 노란 동그라미가 빠져나왔지. 눈치챘지? 맞아. 그건 계란이었어. 끈적한 노른자가 몸을 타고 내려갔지. 프라이팬처럼 뜨거워서 계란도 구워지나 봤더니 이게 뭐야? 시시해. 아이는 주머니를 뒤적여 네모난 무언가를 꺼냈지. 껍질을 벗기더니 내 몸에 마구 비볐어. 버터를 먼저 바르고 계란을 익혀볼걸. 미끈미끈하고 느끼한 버터가 내 몸을 타고 흘렀지. 하마터면 마가린 버터 3세가 될 뻔했다니까. 엄마 포 계란 프라이는 맛있는데.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 부모가 아이를 두고 어디 갔나 봐. 아이는 내 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모래로 범벅이 된 계란을 발로 문질렀어. 그뿐이겠어? 아이는 나만 보면 발기질을 해댔어. 어이가 없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는지. 분이 안 풀렸을까?
아이는 손에 모래를 움켜잡고 내 몸에다 냅다 뿌렸어. 모래알이 사방에 흩뿌려졌어. 컬룩컬룩! 그만해! 내가 외쳤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 마침 다른 또래 아이들 3명이 몰려왔어.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게 물었어. 야, 우리 숨바꼭질 할래? 제일 키가 큰 녀석이 아이에게 말했지. 내가 술래해. 우리가 숨을게. 아이는 나에게 몸을 기대어 외쳤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런데 녀석들이 놀이터를 벗어나는 거야. 요즘 숨바꼭질은 저렇게 멀리 숨나? 다 숨었어? 찾는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뒤를 돌아봤어. 여기 숨었나? 아이는 미끄럼틀 안을 들여다봤어. 그럼 여긴가? 아이는 온 놀이터를 빙글빙글 돌며 녀석들을 찾았어. 놀이터 밖으로 나갔나? 아이는 결국 놀이터 밖까지 나갔어. 어둠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어. 아이는 씩씩대며 놀이터로 돌아왔어. 엄마, 아빠도 날 할머니한테 맡기고 꼭꼭 숨더니 친구들도 다 숨어버렸네? 아이는 돌멩이를 잔뜩 가져와 나에게 마구 던졌어. 땅, 따당, 땅. 내 몸이 긁혔지. 아이는 나뭇잎도 끌어모아 나에게 내던졌어. 아이는 모래를 발로 차며 울었어. 엉. 그래, 다 숨어. 숨어서 나타나지 말란 말이야. 한참 뒤 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어. 이제 가는구나. 다행이다.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지. 아이는 내 몸을 2바퀴 돌더니 아파트 쪽으로 갔어. 아이만 왔다 가면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어. 그날 밤 나는 잠에 들지 못했어. 다음 날 아이가 클립을 가져와 내 몸을 벅벅 긁어댔어. 페인트 칠이 벗겨졌지. 노랗게 칠해진 내 예쁜 몸에 상처가 났어. 모래바닥에 페인트 찌꺼기가 흩어졌어. 이러지 마. 나는 괴로워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 끽. 금속 긁는 소리에 몸을 떨었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지. 아이는 주머니에서 매직펜을 꺼내 들고 내 몸에 마구 낙서했어. 바보, 멍청이, 메롱. 왜 내가 바보 멍청이라는 거야? 어이가 없네.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는 전혀 듣지 못했어. 야, 저기 다른 친구들이랑 놀아. 나한테 이러지 말고. 이 말은 들었을까? 아이는 파란 모자를 쓴 녀석들에게 쭈뼛거리며 다가갔어. 그리고 녀석들 주위를 어슬렁거렸지. 파란 모자를 쓴 녀석들이 휙 뒤돌아보자 아이가 쭈뼛거리며 손을 흔들었어. 하지만 녀석들은 서로 손을 잡고 시소 쪽으로 달려갔어. 혼자 남겨진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나에게 다가왔어. 우르르 쾅쾅. 하늘에서 천둥이 쳤어. 굵은 빗방울이 모래를 콕콕 팠어. 녀석들의 엄마들이 우산을 들고 찾아왔어. 엄마! 얼른 와!
엄마가 맛있는 피자 만들어 놨어. 아이는 멀어져 가는 녀석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 아이도 잠시 머뭇거리다 아파트 쪽으로 뛰어갔어. 그러다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봤어. 쏴!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 아이는 결국 몸을 돌려 내 곁으로 왔어. 그러다 빗물에 미끄러져 웅덩이로 나둥그라졌지. 풍덩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어. 아이가 웅덩이 속에서 대자로 누워 두 발을 버둥거렸어. 짜증나. 아이가 두 팔을 허우적거리자 셔츠가 올라갔어. 그런데 저건 뭐지? 아이의 옆구리에 커다란 점이 있었어. 낯이 익은 하트 모양의 점이었어. 어디서 봤더라? 아무리 곰곰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지. 아이는 웅덩이에서 몸을 일으켰어. 온몸이 홀딱 젖은 채 걸어와 내 몸 아래로 숨었어. 나는 툴툴댔어. 저리 가. 내가 바보라며. 바보랑 같이 있으면 좋아? 아이는 어깨에 묻은 빗물을 털어냈어. 물에 젖은 강아지처럼 머리를 흔들어댔지. 머리카락에 맺힌 물방울이 제멋대로 튀었어. 아이는 당당히 냄새나는 양말을 벗었어. 그리고 빨래를 짜듯 양손으로 비틀었지. 비를 잔뜩 머금고 있던 양말에서 빗물이 흘러나왔지.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나뭇잎을 떨어뜨렸지. 에치! 나는 아이의 재채기 소리에 놀라 계단 난간을 흔들었어. 아이의 침이 사방에 튀었지. 에휴, 미끄럼틀 팔자야. 아이는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푹 숙였어. 한참 가만히 있던 아이가 어깨를 들썩였어. 무슨 일인지 조금 궁금했지만 관심 가지지 않기로 했어. 그때였어. 찡, 찡.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 아이는 용술처처럼 뛰어올라 주머니를 뒤적거려 폰을 꺼냈어. 아이는 폰을 귀에 대자마자 말했어. 엄마? 하지만 이내 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 아마도 엄마가 아니었나 봐. 투둑, 투둑. 빗방울이 내 표면에 떨어지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어. 얼마나 지났을까? 징, 징. 또 휴대폰이 울렸어. 아이는 이번엔 조심스레 두 손으로 폰을 들었어.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 엄마 맞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 엄마, 영상통화하자. 아이는 엄마 얼굴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졸라댔어. 엄마가 허락했는지 아이는 영상통화를 연결했지. 덕분에 나도 아이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찰리야, 뭐해? 난 그냥 미끄럼틀 아래에 있어. 아직도 그 미끄럼틀을 좋아하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어렸을 때 할머니 아파트 미끄럼틀에서 엄마랑 같이 놀았잖아. 집에 가려고 하면 미끄럼틀 끌어안고 안 간다고 발버둥 치고 그랬는데. 내가? 아이가 나를 빤히 올려다봤어.
나도 그 아이를 자세히 바라봤지. 아이의 눈빛이 달빛을 받아 찰랑거렸어. 엄마는 어디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널 꼭 데리러 갈 거야. 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 찰리야, 이제 엄마 일 봐야 해. 미안. 뚝. 전화가 끊겼어. 아직 보고 싶다는 말도 못했는데. 아이가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 늘 이런 식이야. 자기 할 말만 하고. 아이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 나도 같이 데려가라고. 숨지 말라고. 그때 누군가가 아이를 불렀어. 찰리야! 한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놀이터를 찾아왔어. 아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 그러더니 더 깊이 몸을 묻었지. 어디 있니? 할머니랑 집에 가자. 거센 바람이 불었어. 우산이 뒤로 젖혀졌지.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아이를 찾았어. 하지만 아무도 없었지. 할머니는 기침을 쏟아내며 아이를 애타게 불렀지. 콜록, 콜록. 아이고, 우리 찰리도 좋을 텐데. 할머니는 괜히 그네줄을 잡고 흔들었어. 불쌍한 것, 비도 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할머니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냈어. 할머니는 놀이터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았어. 아, 그 녀석 오늘 소시지 먹고 싶다고 하더니 혹시 마트에 갔나? 할머니는 몸을 떨며 발길을 돌렸어. 할머니의 옷자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아이가 중얼거렸어. 할머니 미워. 엄마 아빠가 어디 숨었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찾아갈 수도 없잖아. 나도 이대로 꼭꼭 숨어버릴 거야. 아빠, 엄마처럼. 아이는 다시 매직펜 뚜껑을 열었어. 그럼 그렇지. 나는 한숨을 쉬었어. 아이는 내 몸에 사각사각 글씨를 써내려갔어. 온몸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아이가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지는 거야. 내 욕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해. 갑자기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 아니, 도대체 내가 어쨌다고 우는지. 아이가 너무 미웠어. 괴롭힘을 당하는 건 언제나 나인데 왜 우는 건 저 아이일까? 억울했어. 비가 그칠 때까지 아이는 낙서를 해댔어. 얼마나 지났을까? 비가 그쳤어. 아이가 등 허리를 굽혀 미끄럼틀 밖으로 나왔어. 아이가 나를 한참 뚫어지게 바라봤어. 그러더니 소매로 빗물이 맺힌 미끄럼틀 표면을 닦아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끄럼틀을 새롭게 괴롭히는 방법이냐? 아이는 소매를 적신 빗물을 쥐어 짜냈어. 그러더니 또 내 표면을 닦아냈지. 한참을 그러다 아이는 아파트 쪽으로 뛰어갔지. 혹시 감기에 걸린 걸까? 며칠 동안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
겨우 숨통이 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저씨들이 와서 내 몸에 테이프를 둘둘 감았어. 뭐야, 그 아이가 와서 안 괴롭히니까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날 괴롭히네? 내가 툴툴거렸지만 아저씨들은 테이프를 두르고 사라졌어. 잠시 후 아이와 함께 숨바꼭질하던 녀석들 3명이 다가왔어. 야, 그때 찰리가 우리를 종일 찾았겠지? 웃긴다. 걔는 골탕 좀 먹어야 정신 차려. 우리한테 거짓말했잖아. 원래 자기 집이 부자인데 시골 체험하고 싶어서 잠시 내려왔다고? 크크, 거짓말쟁이.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지. 우리 삼촌이 그러던데 찰리 아빠, 엄마가 쫄딱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서 숨어 산다고 하더라고. 쌤통이다. 잘난 척 하더니만. 가장 키가 큰 녀석이 말했어. 야, 미끄럼틀에 테이프가 감겨있네? 안전 제1? 이거 미끄럼틀 없앤다는 뜻 아니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내가 너무 낡아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무서웠지. 안에 낙서가 있는데? 키가 큰 녀석이 허리를 굽혀 미끄럼틀 안으로 들어갔어. 큰 소리로 낙서를 읽었지. 모두가 나를 피해 숨는다. 딱 한 명만 빼고. 미끄리는 유일하게 나를 보고도 숨지 않는 친구다. 늘 그 자리에서 나를 품어준다. 엄마처럼. 처음에 미끄리가 내 어릴 적 친구였는 줄 모르고 계란도 묻히고 버터도 바르고 해서 미안했다. 근데 미끄리가 있어서 하루하루를 견뎠다. 도망가고 싶었는데 미끄리가 미끄러지는 나를 버티게 해줬다. 이 글을 다 쓰고 나가면 미끄리 몸에 맺힌 빗물을 내 소매로 닦아내줘야겠다. 미끄라, 앞으로 나를 피해 숨지 마. 언제나 함께하자. 내 어릴 적 친구이자 지금 나의 유일한 친구야. 세상에, 딱 들어보니 편지에 적힌 미끌이란 녀석은 바로 나인 것 같았어. 처음이었어.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주책맞게 울컥했지. 나는 곰곰 생각했어. 저 아이가 누구인지. 눈을 칠끈 감고 아이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어. 그러자 어렴풋이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이 떠올랐어. 5년 전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해맑게 뛰어왔어. 세상에 그렇게 환한 미소는 처음 보았지. 와, 이 미끄럼틀 예쁘다. 아이는 나에게 매달려 한박 웃음을 지었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지 뭐야. 엄마, 나 미끄럼틀에 올라간다. 아이는 계단을 아장아장 올라갔어. 와, 나 키 컸다. 놀이터가 한눈에 다 보여. 아이는 폴짝폴짝 뛰며 손뼉을 쳤지. 엄마, 미끄럼틀 타고 내려간다. 안아줘야 해. 아이는 나에게 몸을 실었어. 아이가 더 재밌게 느끼게 해주려고 일부러 몸을 낮춰 각도를 크게 기울였어. 슝! 아이가 엉덩이를 흔들며 신나게 미끄럼틀을 탔어. 엄마는 미끄럼틀 아래에서 쪼그려 앉아 두 팔을 벌렸지. 엄마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 와, 미끄럼틀 재미있다. 아이는 신이 나는지 손으로 나팔을 불며 좋아했어. 나 또 탄다. 아이가 장난을 치며 미끄럼틀을 내려오다 바닥에 꼬꾸라졌어. 아이가 넘어지며 우도시 올라갔어. 그때 보았지.
옆구리에 커다란 하트 모양의 점을. 아이는 넘어졌는데도 뭐가 좋은지 해벌쭉 웃었어. 찰리야, 이제 가자. 날이 어둑해지자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던 엄마가 아이를 불렀어. 미끄럼틀 더 타고 싶단 말이야. 가서 씻고 밥도 먹어야지. 싫은데. 그럼 딱 3번만 더 타고. 그래, 엄마가 졌다. 얼른 가서 타고 와. 신난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어.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말을 걸었어. 아이의 눈빛이 달빛에 비쳐 출렁거렸지. 엄마, 나 여기 있어. 아이는 미끄럼틀 꼭대기에 올라가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어. 그래,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얼른 내려와. 응, 어디 가면 안 돼? 거기서 나 또 안아줘야 해? 아이는 그렇게 나를 3번이나 더 탔지. 이제 가자. 더 타고 싶은데. 집에 가면 찰리가 좋아하는 계란이랑 소세지 구워줄게. 마침 배고팠는데. 알았어, 집에 가자.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하다가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 엄마, 나 미끄럼틀에게 뽀뽀하고 올게. 참나, 못 말려. 쪽쪽. 아이는 작은 입술로 나에게 뽀뽀했어. 아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를 벗어날 때 아이 아빠가 퇴근하고 있었어. 아이는 아빠에게 안겨 집으로 돌아갔지. 아이가 뒤를 보고 나에게 손을 흔들었어. 이제야 모든 게 생각이 났어.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말이야. 아쉬움이 밀려오네. 그네야, 이제 알겠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저 아이의 아빠 엄마는 숨어버렸어. 그런데다 나마저 사라지니 아이가 마음이 많이 아플 거야. 저기 아저씨들이 몰려오네. 난 오래되고 상처가 많아서 아마 곧 철거될 거야. 이제 더는 아이를 품어줄 수가 없어. 아, 저 멀리 아이가 뛰어오네. 찰리야, 천천히 뛰어와. 넘어지겠다. 아저씨, 미끌이 데려가지 마요. 미끌아, 내가 이제 안 괴롭힐게. 너도 나를 버리고 숨으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정말이야? 미끌아, 가지 말라고. 숨지 말라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제발. 봤지? 찰리는 마음이 약한 아이야. 이것 봐. 지금도 내 다리를 부여잡고 울고 있잖아. 찰리의 눈물이 내 몸 위에 뚝뚝 떨어지네.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 그네야, 저 아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줘. 알았지? 저 아이를 부탁해.